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오랜만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는 주식이 제가 원하는 가격대와 제가 원하는 밸류에이션까지 내려와서 저평가되었다는 생각에 꾸준히 모아가고 있다고 함께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2년 정도를 생각하고 매수 준비를 하고 있는 주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제가 정한 매수 지점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매일매일 이 주식의 차트와 이 회사에 대한 뉴스 그리고 이 분야의 큰 사건들이나 이벤트들을 가까이 팔로우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탄탄하고 비전도 너무 좋은 회사의 주가가 크게 떨어져서 저평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식들이 크게 내려갈 때는 다들 불안해하고 더 내려갈 것을 무서워해서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주가가 1, 2년 후에 회복을 하고 크게 올랐을 때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가령 2019년에 테슬라의 수요가 생각보다 훨씬 적을 거라는 월가의 추측에 주가가 크게 떨어졌었는데요. 그 당시에 테슬라라는 회사에 대해서 리서치를 정말 매일매일 하면서 매수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던 시기였는데요.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걸 보고 15불 선상에서 며칠에 걸쳐서 크게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주위에서는 다들 뭐 하는 거냐면서 테슬라 주식이 더 떨어질 게 뻔한데 크게 손해볼 거라면서 말렸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2019년 6월에 당시에 전문가들의 예상에 비해 분기 실적 발표가 좋지 않게 나와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33.67불에 크게 매수를 했고, 작년에 마켓 전체가 크게 떨어졌을 때 인공지능, 가상현실, 자율주행, 블록체인 등 거의 모든 4차 산업에 GPU 칩들이 필요한 것이 너무 눈에 보이는데 이 분야의 리더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보고 역시나 2022년 9월에 3번에 걸쳐서 약 130불 선에서 매수를 했었는데요. 이 당시에도 다들 마켓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엔비디아를 왜 사냐고 말렸었습니다. 그 외에도 올해 초에 아마존과 구글이 크게 떨어져서 90불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서 주식을 모았었는데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초에 리세션이 올 거라는 우려에 주위에서 지금은 절대로 주식을 사면 안 된다라고 말리던 시기였습니다. 역시나 주위에서는 주식을 지금 사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었습니다. 자, 이외에도 대부분의 장기 투자 주식들을 매수할 때는 주위에서 말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시기에는 대부분 뉴스나 미디어에 마켓이 더 떨어진다거나 제가 매수한 주식에 대한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던 시기이고 다들 겁을 먹고 주식을 손절하고 팔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마켓이 아주 가끔은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하기 좋은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진행 중인 페이트론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기회가 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장기 투자할 종목들의 매수도 나누고 있고요. 제가 하는 트레이드들도 나누면서 매달 수익을 내고 있고, 주식들의 차트 분석을 통해서 상향 모멘텀이 강할 경우 보유한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커버콜을 통해서 프리미엄 수익을 내는 것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시킹 알파에서 1000개가 넘는 회사들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매수하기 좋은 주식 25개를 매주 월요일날 멤버들과 나누고 있으니 이런 서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금처럼 불안한 마켓을 함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올해 눈여겨보는 주식들 리스트를 중요한 순위별로 정리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그 리스트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회사이자 주식은 상당히 리스크가 큰 분야이기도 하고 많은 회사들이 파산을 했던 분야, 가상화폐 섹터의 대표적인 크립토 익스체인지인 코인베이스, 티cker 심볼 COIN입니다. 아마도 가상화폐가 일상화되지 않았고 정부에서 제재를 강하게 하는 부분이 많은 데다가 고소를 당했거나 FTX처럼 대대적인 사기를 친 가상화폐 브로커즈들도 꽤 있어서 상당히 불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믿음이 있고 5년, 10년 후에는 가상화폐가 상용화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이 분야에서는 가장 안전한 투자가 코인베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2017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체인링크, XRP 등 여러 개의 코인을 사서 지금까지 그대로 들고 있는데요. 더 이상 개별 코인에 투자할 생각은 없고요. 비트코인 헬빙을 기준으로 반복되는 비트코인의 패턴을 지켜보면서 코인베이스의 주가 변동을 차트로 분석하고 2025년 초 정도까지 들고 있을 생각으로 투자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상화폐 시장은 상당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코인들은 물론이고 가상화폐 관련된 주식들을 매수할 때는 그 회사가 파산할 가능성을 반드시 열어놓고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주식을 사고 팔 때 피델리티나 이트레이드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주식 매수 매도를 하듯이 비트코인 같은 코인을 사고 팔기 위해서도 피델리티나 이트레이드 같은 익스체인지가 필요한데요. 가상화폐 피델리티라고 할 수 있는 브로커지가 바로 코인베이스입니다. 피델리티를 통해서 주식들의 티cker 심볼을 타이핑하시면 주식들이 쭉 나오듯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할 수 있는 코인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이외에도 바이낸스, 비트렉스, 쿠코인 등 여러 플랫폼들이 있지만 파산 신청한 플랫폼들도 있고 SEC로부터 조사받는 플랫폼들도 있는가 하면 FTX처럼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사기치는 플랫폼들도 많기 때문에 가상화폐 분야 자체가 아직 스테이블한 분야가 아니어서 이 분야에 투자하실 경우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가상화폐 플랫폼들이 파산하고 고소를 당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회사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줌으로써 오히려 코인베이스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고 코인베이스라는 회사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비트코인 사이클을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비트코인 할빙이라는 현상이 4년마다 일어납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주고받을 때 이런 트랜잭션이 정당한 거래인지 여러 컴퓨터에서 확인하는 verification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가 정당하다고 verification이 되고 나면 정당한 거래임이 확인되었다는 증표가 붙게 되는데요. 이런 증표들을 블록이라고 표현을 해서 비트코인의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이런 블록들이 체인처럼 계속 연결이 된다고 해서 블록체인이라고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거래가 정당한 것인지 verification 해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마이너라고 부르는데요. 마이너들이 비트코인의 이런 트랜잭션을 확인하는 과정을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verification을 가장 먼저 해주는 마이너에게 수고했다는 뜻으로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나눠주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21 밀리언으로 한정되어 있는 비트코인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치 광산에 아직 숨어있는 비트코인들을 캐내는 것과 비슷하다는 뜻으로 마이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 할빙이라는 현상이 뭐냐면 4년마다 마이너들이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을 확인해주는 과정에서 상으로 받는 비트코인의 양을 반으로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자, 2012년 처음으로 비트코인 할빙이 일어났을 당시에 트랜잭션을 확인해준 마이너들이 무려 50개나 되는 비트코인을 상으로 받았는데요. 2012년 비트코인 할빙 이후에는 50개에서 25개로 줄어들게 되었고 2016년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 할빙이 일어나고 나서는 12.5개의 비트코인을,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마이너들이 베리피케이션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 비트코인이 6.25개로 줄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이너들이 상으로 받게 되는 비트코인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비슷한데 비트코인의 공급이 반으로 줄어듦으로써 그 가치가 올라가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비트코인 할빙을 기준으로 아주 크게 오른다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을 일찍이 알아차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돈을 정말 많이 벌었었죠. 자, 이런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많았던 10대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심지어는 10대 억만장자까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실제로 투자 관련된 파티에 2021년에 갔다가 19살 된 투자자와 대화를 했는데 2017년쯤에 부모님을 설득해서 이더리움을 10불에 1000만 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 2021년에 400배 이상 수익을 내서 그 1000만 원이 40억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과거 패턴이 그대로 반복될 거라는 보장은 절대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할빙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10배, 20배 이상씩 올랐었는데요. 2024년 4월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 할빙이 일어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당연히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듯이 비트코인 할빙 150일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꽤 오르긴 했지만 보통 비트코인 할빙이 일어나고 나서 약 15개월에서 18개월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피크를 쳤었는데요. 2012년 11월 28일에 비트코인이 12불이었을 때 비트코인 할빙이 일어나고 나서 17개월 후인 2013년 4월 25일에 비트코인 가격이 10배 이상 올라서 165불까지 올랐고 2016년 7월 9일에 두 번째 비트코인 할빙이 일어났을 당시에 660불이었던 비트코인이 17개월 후인 2017년 12월에는 25배 이상 올라서 16,600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11일에 세 번째 비트코인 할빙이 일어날 당시에 9,000불이었던 비트코인이 18개월 후인 2021년 11월에 무려 66,000불까지 올랐었죠. 자, 그런데 2024년 4월에 네 번째 비트코인 할빙이 일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지금까지 패턴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피크를 치고 나서 보통 46에서 49주 이후에 최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었다는 점인데요. 계산을 해보시면 2021년 피크 이후에 그 최저점 구간이 바로 2023년 초반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최저점 구간이 6개월 정도 유지되었다가 비트코인 할빙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랐었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헬빙 패턴이 지금까지 반복되었다고 해서 내년에도 반복될 거라는 보장은 절대 없을 뿐더러 제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이 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니 절대로 이 영상만 보고 투자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미 2017년에 가상화폐 투자를 해서 들고 있고 이런 패턴들을 리서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코인을 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트코인 패턴을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지켜보면서 가상화폐 사이클과 함께 움직이는 코인베이스 주식을 이 비트코인 사이클에 가능한 맞춰서 트레이드할 생각을 하고 있고 페이트론 서비스 멤버들과도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미 단기적인 트레이드를 통해서 코인베이스를 57불에 매수했다가 80불 선에서 팔아서 멤버들과 한 주당 30불 정도의 수익을 냈지만 제가 멤버들에게 나눴듯이 아직은 RSI가 제가 원하는 지점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큰 트레이드는 참고 있는데요. 몇 주 전처럼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는 절대로 주식값을 체이스하지 말라고 멤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통 주가가 57불에서 111불까지 오르는 걸 보면 많은 분들이 흥분을 하고 주가가 계속 오를 거라는 생각에 주가가 더 오르기 전에 얼른 더 사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인데요. 차트를 공부해 보시면 이런 시기에 주식을 사는 분들이 물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제가 멤버분들에게 차트상 분명히 코인베이스 주가가 50SMA나 200SMA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다리면 좋을 것 같다고 나눴었는데요. 일단 111불에서 50SMA 지점인 80불 선으로 다시 내려왔고 200SMA 지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RSI인데요. 주가가 많이 내려왔지만 아직은 RSI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내려와 줘야 마음 편하게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차트를 매일매일 디테일하게 지켜보면서 페이트론 멤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사실 가상화폐의 미래를 믿고 10년 후에도 가상화폐가 존재하고 사용될 거라는 믿음이 강해서 이 분야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베이스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이브나 Hut8 마이닝, Valkyrie Bitcoin Miners ETF 같은 주식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주식이나 ETF도 코인베이스보다는 리스크가 크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자, 코인베이스의 가장 최근 재무제표를 보시면 일단 자산이 137조 원 이상으로 131조 원인 라이abili티보다 약 6에서 7조 원 정도 더 많습니다. 순수익은 작년 올해 모두 마이너스지만 작년에 마이너스 1조 원에 비해 올해는 마이너스 970억 원 정도로 그 정도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직은 둘 다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 정도가 10분의 1로 줄어들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Net Cash from Operating Activity가 작년에 마이너스 약 4천억 원에서 올해는 무려 플러스 6천억 원이 넘었네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재무제표 상으로는 분명히 작년보다는 회사의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제 생각에는 서서히 크립토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고 있으면서 가상화폐 교환 볼륨이 점점 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나눴던 페이팔과 함께 매수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는 두 번째 주식인 코인베이스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인베이스나 가상화폐 관련 주식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분야의 주식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리서치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나눴듯이 로빈후드와 유사한 주식 투자 앱인 무무에서 미국이나 호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무려 16개 주식을 무료로 나눠주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등록하시고 100불만 디파짓 하셔도 5개의 주식을 무료로 받게 되시고요. 1000불을 디파짓 하시고 60일간 어카운트에 두시기만 하셔도 15개의 주식을, 그리고 5000불을 디파짓 하시고 60일간 어카운트에 두시기만 하시면 15개의 무료 주식과 테슬라 그리고 구글 중에 한 개의 주식을 무조건 받게 되시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링크를 사용하셔서 무료로 최대 16개 주식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